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티안나는 비트코인 큰손, 테더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많이 모아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테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 재무제표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6월 30일 기준 시세로 나눠보면 5만 5천 개 정도였고, 이걸 분할로 여러 개 주소로 나눠서 보유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방에 우리가 분석하기 편하게 지갑을 한 통에 묶거나 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량과 시기 또한 아주 누가 봐도 테더사의 보유 비트라고 무방할 정도로 정직한 물량이었다라고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몇 개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테더는 비트 물량을 어디서 모았을까가 중요하겠죠. OTC가 아니고요. 비트 파이낸스에서 모았다고 합니다. 총 3회에 걸쳐서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작년 9월 30일 비트 파이낸스부터 5,000개, 9,000개, 12,000개, 8,000개 나뉘어서 외부 테더사 지갑으로 옮겼고, 22년도 12월 28일 또 한 번 3,500개 비트 파이낸스 매수와 23년 3월 달에 6,000개, 4,000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 테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직 연관성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 전체에 있는 총 유통량 대비해서 테더가 그 해당에 있는 그 물량을 사주는 추이에 따른 영향성이 극히 미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면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트코인 사기 전에 한번 마케팅 한번 하고, 사고 난 후에도 한 번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선물 트레이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하면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영향성이 좀 더 커진다. 그 대신 확실한 건 비트코인의 총 유통량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나쁠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반면에 이제 FD, USD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테더사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키워보려고 했던 또 하나의 스테이블코인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FD, USD라고 하거든요. 홍콩 규제하에 발행되는 스테이블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홍콩 기반의 퍼스트 디지털 랩스에 발행한 FD, USD를 바이낸스에 꽂아 넣었는데요. 홍콩 장국 내 크립토 자산 관리를 자격을 획득해서 본사에 구축하고 정부에 등록을 마친 신탁회사, 이걸로 좀 시원하게 밀어보려고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다 찌그러졌죠. 그래서 이게 정말 좀 바이낸스도 힘들어하고 있는 실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소가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홍콩에 있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또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FD USD에 따른 차질도 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동성 공급자 문제 핑계로 인해서 지금 FD USD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FD USD에 있는 물량 추이는 거의 변동 추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가 최근에 이제 8월 2일자 이후부터 좀 유동성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우리는 이쪽의 움직임을 좀 더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바이낸스가 지금 상황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엄청 안 좋거든요. 매우 안 좋습니다. 이게 왜 안 좋냐, 돈 나올 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래서 이 바이낸스 쪽에서 이걸 일단 버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 좀 필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후오비가 들고 있는 ST 이 ST
USDT도 좀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좀 많이 움직이는 동향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메인은 마찬가지로 FD USD에 따른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쪽에 분명히 먹을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FD USD 마켓을 따로 눌러서 보면 BNB밖에 일단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참고하시길. 그 다음으로 윈터 뮤트라는 YGG 전부 거래소로 입금했다. 요즘 YGG 코인이 좀 핫하잖아요. VC한테 받은 물량 모두 거래소로 입금시킨 노란 박스에 매도를 선택을 했었는데, 아예 기존에 보유했던 YGG도 전부 매도할 만큼 펌핑을 시켜버렸다. 윈터 뮤트는 YGG 모두 정리했고요. 초기 투자자 베스트 맞고 전달 파운더 물량 풀린 지 10일 만에 500%나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간다. 이거는 이제 누구의 영역도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더 건강한 거래소를 좀 사용을 해보자 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MEXC에 따른 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입금하면 바로 후업에 빠져나간다든지 거래소 보유량보다 더 많은 매도벽이 나온다든지 가격이 변동돼서 선물 청산이 당하는 일이 좀 많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 거래소니 쓰지 말라는 소리를 수십 번 이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안 걸리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선물로 수익 낸 사람들이 계좌리 동결이 되거나 원금 수익을 몰수해 가거나, 물론 손실 본 사람은 그대로 돈 잃은 채 유지를 하거나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기 스샷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출금 신청 이후 동결되었는데 동결 해제되니 돈이 다 사라졌네요. 네 하고 끝났죠. 네,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32,000에서 29,000 하락하는 동안 새로운 비트코인 주소수는 꾸준히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과 여전히 누군가는 계속 사 모으고 있다라는 증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현재 조정이 끝날 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매도할 의향이 거의 없는 트레이더가 시장의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다라는 UTXO 지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바이낸스 겜블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7가지 겜블파이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눈으로 한 번쯤은 찍어 놓고 단타하실 분들은 또 유념해서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에 따른 내용인데요. 시장에 미치는 내용인데,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 추이의 내용이 이번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에 따른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집회에 따라 엇갈리는 연준 위원들의 시각 긴축 완화이냐라는 내용이었는데, 미셸 누나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으며, 존 윌리엄스 형 같은 경우에는 금리 정점에 찍은 것 같다. 그 대신 요구 조건은 둘 다 똑같았습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여기서 더 계속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가가 경제학자들이 왜 분석을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거의 파리 같은 존재거든요. 죽여도 계속 나오는 파리, 죽여도 계속 나오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혔겠거니 했는데 지금 요즘 안 도와주고 있는 형태가 뭐가 있죠? 유가 안 좋죠? 그 다음에 곡물가 요즘 시끄럽죠? 네, 다시 전쟁에 있는 기폭제 같은 역할이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았을 때 여전히 지금의 연준은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발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기 바라겠고, 이제 7월달 예상치 추이가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삐끔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좀 재미없는 이 구간일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 시기를 잘 또 인내심을 잘 갖고 여기서 원하는 패턴에 있는 자리 곡선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을 꼭 한번 들고 가자. 왜냐? 우리 말고도 다큰손들, 부자들, 그리고 주식회사들, 또 스테이블코인의 테더라는 대장격이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구매력을 해주고 있는데 내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이 없다라는 건 좀 그렇죠. 예. 왜냐면 단순한 논리입니다. 알트를 내가 들고 있었을 때 내 위에 부자들이 사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 있냐 라고 리스트를 쭉 뽑아보았을 때 별로 없고, 반면에 비트코인을 딱 뽑아보았을 때는 엄청 많죠. 그렇게로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딱 답이 나오는 구도이기 때문에 내가 물렸다고 하면 내 위에 샀던 부자들은 더 많이 물렸겠죠. 그럼 어떻게 사든 그 돈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번에 FTX 사태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외환 보유액 추이 내용을 또 갖고 와봤는데, 오지랖으로 좀 요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지만 그냥 간단하게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추이가 방어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원달러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걸 길게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재미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단이 높아지고 있죠.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과거의 1100원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 좀 보았을 때 느끼는 점은 최근에 삼성,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철강 회사 뭐 등등, 그리고 제일 내수의 핵심이라는 뭐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건설 회사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회사들도 요즘은 국내를 거의 박스권으로 더 이상 사업 성장을 안 시키고 있고요. 해외 쪽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 간단한 논리입니다. 혹시나 좀 생활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러 기반이 더욱더 높아지고 달러 보유량이 기업들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때마다 원화로 일반 개인처럼 환전 수수료를 금융사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넘겨주게 될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그 사업을 또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 나라 쪽에서 계속 투자를 계속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외환에 있는 비중이 해당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달러 비중을 더 많이 내버려 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만 있었던 반도체 회사가 해외에다가 사업장을 계속 확장을 하는 것도 국내 원화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성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최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또 하나가 고령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뭐 교육비로 쓰든 뭘 하든 내수가 계속 사니까 원화에 따른 그 부분에 또 투자 매력도가 좀 격상이 될 수 있는 매력 요지가 있는데, 고령화이다 보니까 대부분 돈을 잘 안 씁니다. 내수가 그렇게 많이 발달이 안 되니 글로벌 국내 대기업들도 투자 여력이 꺼려지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또한 또 인건비를 줄 때도 마찬가지로 달러에 있는 환차의 프리미엄 차가 있으니까 그 프리미엄 그 차만큼에 있는 비중만큼 그때그때마다 정산해서 줘도 괜찮죠. 오히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추이도 나중에 뭐 여행 가시거나 또 다른 생각을 또 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이런 이야기 같이 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